이해찬 당대표의 계획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1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11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까지 민주당과 노무현 재단 공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추모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추도식에는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께서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두 분은 재임시에 여러 차례 만나면서 한미동맹에 관련해서 깊은 논의를 많이 하셨고, 서로 간에 처음엔 입장이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 차례 만나시면서 서로 공감대를 많이 이루고 인간적인 신뢰도 많이 쌓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서 초상화 그리는 공부를 하셔서 초상화를 상당히 잘 그리신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를 그리신 그림을 초상화를 가지고 내일 봉화에 와서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내일 참여하시는 의원님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주기 추도식의 개념은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개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5월달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슬프고도 아주 잔인한 달이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5월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로 개념을 잡았다고 노무현 재단으로부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OECD는 세계 교역이 작년 3.9%에서 올해 2.1%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세계 경제가 하강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2.6%에서 2.4%로 OECD에서는 전망을 낮췄습니다. OECD는 각국에,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을 확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확정정책을 써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내년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도 OECD는 한 9조 정도를 편성하라고 했는데, 현재 정부가 낸 안은 6조 7천억 정도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소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증권거래에 대해서 전혀 손을 보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증권거래소를 인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 1월달에 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처음으로 23년 만에 증권거래소를 처음으로 인하해서 투자하는 기관들의 부담을 줄여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한테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원외에서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그 강경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원내가 아니시니까 원내를 다니시는 건 뭐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제1당 대표로서 그런 강경 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좀 삼가하실 건 삼가하시고 더군다나 그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 뭐라 할까요? 그 국민들이 좀 걱정스러운 그런 발언은 어제까지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숙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만큼 여야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야의 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반목 이런 것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를 낮춰서 2.4%로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또 제조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 고용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고 있는 때문입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로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그 파고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회생하는 마중물로 삼아야 합니다.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두고두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정치를 복원하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낡은 정치 문법으로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또 희망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여야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 타협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희망을 만듭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민생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야당 지도자들의 통큰 결단을 거듭 요청합니다. 장자연 사건 재조사는 끝내 우리 국민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장 13개월 동안 검찰의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부실 수사의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적 의혹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길을 또다시 막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진상조사단의 다수 권고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는 점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활보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계십니다. 공소시효로 인해서 기소가 쉽지 않다면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또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놓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과거 청산의 마지막 기회만큼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은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과거를 청산할 용기조차 없는 검경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경이 말하는 공정한 수사나 사법 정의는 결코 아니길 바랍니다. 검경은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기 바랍니다. 만약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저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센 사람인데 기자회견을 해서 KT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검찰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 다시 말해서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에 대한 수사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 그것을 검찰이 영향을 받아서 제 기자회견 내용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또 부정채용을 한 사람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이것이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나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제가 기자회견만 해도 검찰이 그대로 따를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밤새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몇 번 더 직권을 남용할 테니 검찰 똑바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권남용할 부분은 KT 채용비리 관련돼서입니다. KT 부정채용 사건의 경우 저는 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력 인사가 채용 청탁을 했다고 해서 봐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권남용을 할 부분은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 과거사 위가 고 장자연 씨 리스트를 비롯한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 공고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검경의 부실 수사와 조선일보의 외압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진상규명은 멀어진 것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조사단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민간 조사단원들 다수와는 다르게 지원 역할을 해야 하는 소수의 검사단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역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장자연 사건은 가장 힘없는 국민이 권력자, 특권층 앞에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과거사의 결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도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등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오는 28일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결성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온 전교조가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학교를 만든 공로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의해서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외 노조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6만 조합원 중에서 9명의 해직 교수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에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은 박근혜 정부와 양성태 대부분의 산업거래 대상이 되어서 1, 2심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산물이자 대표적 적폐인 전교조 법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여론조사도 국민의 51.9%가 전교조 재합법화를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적 지지가 있는 국민적 지지 여론도 높은 만큼 정부가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와 철회, 또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소고발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나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를 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입니다. 우리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의 장애투쟁이 24일날 마감된다고 하니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서 2003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노동관계법, 그리고 의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어제 고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검찰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용도 3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총괄했던 김정희 과거사의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은 다수 의견이 묵살되었다. 일부 검사가 결과 축소에 많은 역할을 했으며 검사들이 재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미진과 또 업무 소홀, 잘못된 초동수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처벌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서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하루 종일 학폭화돼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참교육의 꽃을 활짝 피워내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자 언론기사를 보니 OECD에서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 향상이라고 지적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이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만 오르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석하면서 다시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이구동성입니다. 대기업은 항상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임금과 생산성 향상에 대해 대비를 한다고 하면서 국내 내수 산업 분야의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에 반대하는 노사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투입되는 노동시간당 산출되는 생산량을 높이고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연간 최장 노동시간 국가에서 이제 꼴찌를 면하면서 투입되는 노동시간당 생산량을 높이고자 겨우 작년에 주 52시간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생산의 질은 높이면서 일하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작 단계에 이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가계의 소득 분배 개선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에 따른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노동 생산성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3, 4%대를 얘기하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1000만 명의 우리 사회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숨 죽이고 월급 173만 원으로 먹고 살라고 하는 사회는 너무 규정한 사회 아닙니까? 최저임금의 기승전 최저임금이라는 주장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이 유일한 소득 분배 수단이 아닌 것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잘못된 프레임은 사회 발전을 저해시킵니다. 오히려 자영업자나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우리 사회 공정거래 기업 문화, 임대차 거래 문제 해결, 금융과 세제상의 문제, 대중소기업 간의 가불관계, 무엇보다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 등의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내일이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원칙과 신뢰의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다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사회로 안타깝게 돌아갔다는 생각입니다. BBK와 가스의 소유도 밝혀지지 않았고 장자연, 김학의 사건을 다시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위안부 협상을 은폐하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대한민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바로 또 잡아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는 이제 원외에서 더 이상 유아티가 막말 논쟁은 접으시고 어제 다행스럽게 검찰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3년형의 구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원칙과 신뢰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황교안 대표도 반드시 동참하셔서 세월의 진상을 밝히는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경태 전국 청년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꽃 한 송이 피었다고 봄이 온 게 아니라 백화가 만발해야 봄이 정원에 충만하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15일 아시아문명 대화 대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인용한 구절로 여러 문명이 공존해야 세상이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대회에서는 아시아 문명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문화 공동체를 이야기하며 경제 대국으로서 자부심도 뽐냈습니다. 지난주 전국청년위원회에서는 중국 공청단 중청년의 초청으로 중국에서 아시아 문명 대회, 공청단 주최 청년포럼, 중청년 주석 간담회, 외교부, 그리고 실리콘밸리인 중간촌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청단 주최 청년포럼 기조 발표에서 아시아 문명 전승 및 혁신의 청년 책임이란 주제로 만년의 인류 역사 중 단 100년을 제외한 아시아 문명은 늘 세계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평화 혁명의 힘으로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중국 공청단, 중청년과 여러 합의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중 청년 채널을 구축하고 교류를 정명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의 청년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네트워크 지원을 하기로 하고 6월 말 연태시에서 한중의 청년 창업 포럼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청단은 북한 조선 청년 동맹과 끊어진 교류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남북 청년 대표 회담을 주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의 1:1 구상의 시작이자 완성은 한반도 평화철도라고 제안하고 한중 청년들이 함께 한반도 평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희 전국청년위원회는 청년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상필 전국 장애인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 상임집행위원들은 지난 15일 국립 5.18묘지를 찾아서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인 김경철 열사를 제가 참배했습니다. 김경철 열사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청각장애인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소통하지 못해서 군인들에게 맞아 사망한 열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소통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 장애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반영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 국가의 안전대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성공적인 진화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장애인들은 재난 불평등을 겪었습니다. 홀로 대피하거나 어떻게 대피할지 몰라서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혼자서는 문 밖에 나갈 수조차 없는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마저 퇴근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안전대책은 강원도 산불과 경주, 포항 지진 사태 등 매번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서 계속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권리 당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퀴어 프레이에 참여단을 꾸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성적 취향에 대해서 개인적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한심병 환자에 비하면서 막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혐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소수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편협하고 차별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언어나 전통, 종교에 대한 관념 등 수많은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인권이며 통합사회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인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급제와 관련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새로 마련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해 없이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많은 개선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지표도 모든 장애 영역을 포괄한다고 한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밖에 없고 등급화를 야기하는,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에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선택권이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평가 기준은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춘석 인권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이시기 이전에 시대의 아픔을 짊어졌던 인권배우로서 약자를 관해서 인권을 지키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그분의 삶과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지켜보게 되면 인권과 정의의 고려임을 자처하는 검찰과 경찰이 과연 누구의 인권과 누구를 위한 정의를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자인 리트에 대한 검찰 과거조사의 조사 결과와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돈 없고 힘없는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돈 있고 힘 있는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검경사건 조정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밖으로 싸움으로 계속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두 기관 모두 다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통제받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검경사건 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데 검찰과 경찰 두 기관 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검경사건 조정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만 말씀을 하시고 상대방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 후자진 여러분들 협조를